저기 모고를 볼게요. 모고 그 구모 프로라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뭐 진짜. 기출은 거의 다 본 겁니다. 그 평가원 문제만 요즘 보는데 교육청 문제도 푸세요. 교육청 문제 푸시라고 저기 뭐 말 안 해도 당연히 푸셔야 되는 겁니다. 구모 볼게요. 되게 쉬웠죠? 100점이에요. 100점이요? 컷이 96점, 89점, 79점 뭐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저기 화작 컷이고요. 그 다음에 엄매 컷은 97, 93, 86, 77 뭐 이렇게 돼요. 엄매 컷은 그래도 3점 깎아줬잖아. 깎아주고. 깎아줬죠. 3점, 4점 정도 차이 난다니까. 정말? 네, 아니 저 그거 안 가져와가지고. 뭘 안 가져와? 책을 왜 안 가져와? 아니 쓰고 왔어요. 풀어보긴 했어요? 네, 풀긴 했어요. 풀긴 했어요? 100점 나왔어요? 100점은 안 나오지, 그렇지. 아니, 나도 솔직히 100점 자신 없어. 나는 그래서 화작을 싫어해요. 나 이거 1등급 받을 자신이 없어서. 솔직히 이런 시험지는. 이런 시험지는 1등급 받. 야, 자신이 있나? 아니, 모르겠다. 나 98점은 나올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요원전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나 이거 뭐 그냥 이거. 이것도 보시면. 아니야, 난 이거 같이. 난 이걸로 볼 거야. 난 이걸로 볼 거야. 난 이걸로 안 봐. 이게 난 이쪽을 안 봐. 화작으로 왜 봐? 그러니까. 그 화법이 좀 만만치 않았어. 이게 오히려 화작에 있잖아. 그 2, 3위 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답률 2, 3위가 화작에 있더라고. 그 본 그거보다. 그래서 뭐 엄매는 막 스타일이 그렇게. 뭐 그냥 뭐 오면 뭐 그냥 그렇죠. 아니 엄해도 거기 보면 좀 까다로운 게 있던데 보니까 진짜 보니까 저기 어디구나. 그렇지 그 36번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웠죠. 그 안 까다로웠나? 약간 의전 헷갈리긴 했는데 어.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네. 뒤에 걸로 이제 좀 볼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 까다로웠던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앞으로 가서 어쨌든 우리 뭐 1, 2, 3번은 다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았죠? 그 다음에 문학부터 먼저 볼게요. 문학이 어디냐면은 18번부터 여기 광활루기 나와 있죠. 광활루기가 이게 이제 뭐를 저기 바꾼 거예요, 살짝? 광활루 이거 어디야 이거? 광활루 누구하고 누구 만난대요 여기가? 대답 좀 해줘. 춘향전 네, 거기 춘향이하고 이도린이라고 나왔는데 이도린이 누구야? 이몽룡이지 이도령. 이도령 이몽룡을 이도린이라고 이제 현대적으로 약간 좀 풀어놓은 겁니다. 기만이라는 애가 나왔는데 기만은 누구를 이제 나타낼 거예요 원래? 방자잖아 방자. 저기 누구야 그 이도령이 데리고 댕기는 방자잖아. 춘향이가 데리고 댕기는 애 이름 여자 이름 뭐예요? 향단이죠. 향단이에요 향단이 그죠? 춘향이 엄마 이름은 여기 나와 있더가 월매라고 그죠? 아니, 또 한국 사람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춘향전 그 유명한 춘향전인데 뭐 워낙 많이 나온 작품이고요. 뭐 18번부터 21번 질문 있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뒤로 넘겨서 현대시 2개 하고 그 다음에 이거가 고전 수필이야 현대 수필이야 뭐 어쨌든 수필 작품 하나 있어요. 22번부터 27번 질문 안 하기로 뭐 다들 약속했어? 넘어가? 오답 다 했어요. 오답 다 했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래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윤은길 날개 떠는 수감 나와있는데 이것도 여러 번 나오는 소설이에요. 이것도 뭐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좀 여러 번 나온 거죠. 뭐 그 70년대 그 유니폼 입혀갖고 약간 회기라 시키는 약간 독재 뭐 이런 거 비판하는 거예요. 그죠? 윤은길 이 양반 작품이 되게 많이 나왔죠. 한 5년 전에 저기 5년 전? 한 4년 전에 저기 수능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 무슨 3년 전인가 아니 이때였나? 정확하게 잠깐 보겠네. 윤은길 소속 이때 아니다 이때. 배꼽을 달는 이거 누구 뭐라고? 저기 그 우산 여기 꽂고 다니는데 그걸 이제 딴 사람들이 뭘로 오인해가지고 무전기 뭐 오인해가지고 뭐 정보요원 뭐 이렇게 오인하는 소설이 있었죠. 제목은 내 생각이 안 나는데. 자 28번부터 31번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다 넘어가. 그럼 빨리 그다음 뒤로 넘겨서 시조하고 이제 저기 뭐예요? 다 시조네 시조. 평시조하고 이제 다에 이제 연시조 하나 나와 있는데 뭐 32번부터 34번 질문. 33번?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다만 볼게요. 이게 3번인데 일수의 중장과 일수의 중장 뭐 있어요? 밤지는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와 그 다음에 삼수의 중장에서 그 갑수의 중장에서 강화되고 있냐 걱정이 밤지는 고사리가 벌써 아니 자랐느냐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속을 어이 지내리. 그래서 고사리 없으면은 나는 아침 조속 뭐예요? 아침밥하고 저녁밥 먹기가 좀 힘들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걱정은 강화되고 있다. 뭐 맞는 것 같고요. 삼수는 볼게요. 삼수는 중장 뭐 있어요?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맞죠? 따비는 뭐 조개 같은 거죠. 아니구나 미안해. 농기구네요. 농기구는 누가 만져잡을 거나. 그러니까 남쪽 논밭에 일이 많은데 그래서 농기구 잡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두어라 성세군경도 성세군경은 뭐 밑에 나와 있죠. 태평한 세월에 자기가 농사를 지어요. 역시 임금의 은혜죠. 이거는 갈등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해결됐지. 그 같이 농기구를 잡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두어라니까 냅둬라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그 갈등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뭐 약간 이렇게 던져두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걱정거리를. 그러면서 그 태평성대에 뭐야 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뭐 굳이 같이 농사를 지을 필요가 있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걱정이 강화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결됐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맞는데 뒤에 게 틀렸죠. 삼수 중장의 걱정이 강화되는 게 틀렸어요. 강화가 아니고 해결됐어요. 또 뭐 질문? 33번은 그걸 몇 번이라고 했는데? 2번 2번? 일수와 이수에서는 생활도구를 언급하여 화자가 살아가는 모습. 그렇지. 일수에는 뭐 나와 있어요? 구럭하고 망태 나와 있잖아. 이수에는 도롱이하고 삭간 나와 있잖아. 이게 다 뭐예요? 생활도구들이잖아요. 망태 알죠? 망태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매는 뭐 약간 그 쓰레기 같은 거 줍는 데 있잖아. 뒤에 지금 망태 할아버지 몰라? 옛날에 되게 애들 무서워했던 망태 할아버지. 이렇게 집게로 집어가지고 애를 이렇게 툭 뚫러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망태 할아버지 홍콩 할매 되게 무서워했는데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롱이 삭간 알죠? 도롱이는 이제 거기 비옷이고 이렇게 삭간은 이제 머리에 쓰는 거 이렇게 사람이 그죠? 뭐 도롱이 이렇게 비옷 같은 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도롱이 삭간 나오면 다 뭘 상징해요? 민낙도 안분지죠. 뭐 자연친화 뭐 이런 거 상징하죠 맨날. 비옷하고 뭐 눈옷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뭐 생활도구 언급해서 화자의 모습 맞잖아요. 뭐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그 뒤에 게 틀렸습니다. 삼수 중장의 걱정이 종장에서 강화가 아니고 해결됐어요. 그 다음 앞으로 가서 저기 비문학 볼게요. 비문학 여기 맨 앞에 보면 이제 공정거래법하고 뭐 표시광고법 나와 있는데 뭐 나머지는 다 뭐 그냥저냥 하고 5번이 오답률 4위인데 오답률 4인데 맞았어요? 나머지 다 맞았어? 헷갈리긴 했는데 서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 어쨌든 뭐 그래서 아니 나머지 지문들은 뭐 질문 없으면 5번만 잠깐 볼게요. 기흥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게 소거해서 풀어야 되는데 기흑은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하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 기흑이 뭐예요? 저기 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그러니까 그 도매업자가 거기 나와 있는데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 가격을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제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재판의 가격 유지 행위에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금지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하지 말으라는 건데, 소비자 후생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이제 100원에 팔았는데, 그러니까 얘가 결정을 해버리니까 100원에 팔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이렇게 결정을 시켜버리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 소비자의 후생이, 이거 본문에도 나와 있을걸? 안 나와 있나? 있어요.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나와 있지. 거기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소비자 후생 확대가 큰 경우, 그러니까 제한의 효과보다 소비자의 어떤 후생 효과가 큰 경우에 뭐라고요? 이거는 허용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게 파는 것도 너무 싸게 파는 건 허용해 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은 틀렸지. 뭐 왜 틀렸어? 적은 경우에가 아니고 언제예요? 큰 경우에 허용이 되죠. 소비자 후생 중대 효과가 시장 경쟁 제한의 폐해보다 큰 경우에 허용이 된다. 아니 그 읽어보면 그냥 싸게 파는 건 허용해 주겠다는 거 알겠어요? 너무 싸게 파는 거. 근데 이제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이렇게 막 강제로 야 이건 무조건 얼마 이상은 받아 이건 안 되는데 싸게 파는 경우는 좀 해주겠다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은 기업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목적은 사업자 가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 않은 게 아니고 이쪽이 사업자지. 이쪽이 사업자잖아. 이쪽 사업자의 자유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인 거지. 그죠?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야 네가 가격을 잘 정해봐 이런 거잖아. 소매업자가 도매업자가 아니고 소매업자가 잘 정해보라는 거니까 이게 제한하기 아닌 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니은을 할 때 니은이 뭐예요? 표시광고법이잖아요. 영업의 자유를 보호받지만 표현의 자유는 보호받지 못한다. 아니에요. 이것도 저기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나와 있어요. 표시광고법은 아니 니은이 이용무기 광고인데 결국 광고잖아요. 어쨌든 네 번째 단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광고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로 보호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보호 자체는 받아요. 그런데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을 뿐이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보호 자체는 받죠.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한다 틀렸고. 그 다음 4번은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해 답이. 4번 니은이 이제 이용후기 광고인데 사업자가 자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작성해서 게시한 이용후기를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자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하면은 이거는 제한받아야 알겠어요? 그런데 직접 작성하는 거는 안 나와 있지 아예. 몰라. 그냥 세 번쯤 해놓고 가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은 기획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니은은 아니지. 벌써 기획은 있는 순간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얘기잖아. 사업자와 소비자 간이 틀렸지 기획이 알겠어요? 5번도 틀린 거예요. 다 지우고 나면 그나마 남는 게 몇 번밖에 없어? 4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긴 맞아. 좀 이게 조금 헷갈리긴 한데 본문에서 이제 나머지를 다 제하고 나니까 4번밖에 없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그게 안 나와 있어 그냥. 그러니까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이용하면 뭐라고요? 이용후기 광고가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우리 게시판에 올린 거를 이용하면 그게 이용후기 광고가 되는데 내가 직접 작성해서 올린 거는 뭐라고요? 이용후기 광고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안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그냥 직접 작성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되나보다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6번 맞았죠 이거 3점짜리 이거. 이것도 뭐 껌이잖아 이것도. 이게 어디 나와 있어 이거 저기 3번이 답인데 두 번째 단락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에 해당한대잖아. 근데 3번에 거기 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값은 제재를 받지 않겠군. 아니야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도 뭐라고요? 재판매 가격 강제성이 있으면 그 재판매 가격으로 인정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뒤로 넘겨서 여기 블록체인이 조금 까다로웠는데 이걸 원래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이게 처음 보면 좀 까다롭죠. 블록체인은 뭐냐면
아까도 좀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로 여럿이 이렇게 좀 나눠 갖는 거예요. 데이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영상이 있으니까 좀 할 말을 못 하겠는데 비트코인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그 인터넷 그 무료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불법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돈키라고 당당이라고 되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그게 약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이런 그 컴퓨터들이 있으면 어떤 자료 하나를 있잖아. 이걸 조금씩 나눠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블록이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설처럼 연결돼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걸 체인이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알겠어요? 너 조금 나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 가지니까 이 컴퓨터가 해킹이 되더라도 나머지 컴퓨터에 다 알아야 되니까 뭐야? 보안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알겠어요? 보안성은 높은데 대신에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또 뭐도 높고 확장성 뭐 이런 얘기 하죠. 거기 보면 그래서 보안성, 확장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읽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뭐 이것도 이제 옛날엔 좀 유명했었는데 비트코인 한참 유명했을 때 근데 요즘은 뭐 근데 이거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알죠? 들어봤죠 이거? 질문 있어 이거? 질문 8번부터 11번 노드라는 말도 나와 있는데 노드는 이렇게 연결되는 선들을 노드라고 해야 알겠어요? 노드는 이거 여기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저기 그 컴퓨터 용어에서 되게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뭔가 그 선 이렇게 연결되는 걸 노드라고 그래요. 또 뭐 질문 없어요? 있어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영화 기법 나와 있는데 영화 제일 쉽죠 뭐 영화 뭐 인문예술에서 예술이 제일 쉽습니다. 예술 영화 미술 이런 거 나오면 쉽던데 나는 항상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질문 쉽다고 그러니까 또 질문하기 또 쪽팔려 하는데 12번이 이게 5위였어요. 그래도 오답률 높은 것만 좀 볼게요. 12번 맞았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럼 다 아는데 뭐 끝났네요. 다 했어요. 독서를 볼게요. 독서 지문을 볼게요. 독서 이 과학기술 어려운데 맨날 얘기하지만 자 여기 일단 우리 여기 이제 사회문화 마지막 지문 하나 남았죠. 여기 162쪽에 법적 의제라는 게 나와있어. 법적 의제. 의제라는 건 뭐예요? 의제? 뭔가 그렇게 보겠다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그렇게 간주하겠다 약간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하죠. 약간 뭐 그렇게 보겠다 약간 간주하겠다 뭐 의제, 간주 뭐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게 왜 나와요? 이 법적 의제와 간주 뭐 이런 게 읽어보면 좀 나오는데 이게 법에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법적인 뭐예요? 저기 그 정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약간 좀 대립적 개념이에요. 이게 법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은 있잖아요. 뭐 내가 이제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반란이 일어났어. 자, 그럼 이 반란군이 옳은지 나쁜지 있잖아. 법적으로 정당한 거를 잘 살펴봐야 돼. 아니면 일단 죽여야 돼. 일단 죽이는 거를 하면 뭐야?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고 얘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뭐야? 정당성을 추구하는 거야. 이게 법이 양쪽인 목적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의지한다는 거는 이미 그렇게 보겠다는 거야. 내가 뭐 해버리는 거야?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을 추구하는 거야? 안정성을 추구하는 거야? 그렇지.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실제 사실은 좀 어떻게 하겠다? 덮고 무시하겠다는 거야. 그거는 나중에 좀 따져보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법적 의제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약간 일단 그렇게 생각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읽어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만 좀 알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적 의제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것을 법적으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취급하고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급을
고수는 알죠? 뭐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지키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령 일정 기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원이 실종 선고를 내리면 그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그렇죠. 거기 무슨 말이 나와 있어? 간주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그렇게 보겠다는 거 알겠어요? 간주한다라는 말 써요. 간주. 이게 뭐 구체적으로는 저기 그 3년인가 그렇죠. 3년. 실종 선고되고 3년인가 있으면 이 사람 죽은 걸로 봐요. 알겠어요? 소식이 없으면. 근데 이제 비행기 사고 나서 없어지면은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이 사람 시신을 못 찾았어. 그럼 어떻게 돼? 이때는 좀 한 1년 뭐 이렇게 좀 줄여야 알겠어요?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냐가 중요해요. 그냥 소식이 없이 사라지면 한 3년, 5년 뭐. 나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외웠었는데 이거. 그냥 대충 소식 없이 사라지면 한 3년, 5년 기다려주고 비행기 사고 나고 배 사고 났는데 얘가 갑자기 시신도 못 찾고 없어졌어. 그럼 뭐야? 한 1년 있으면 얘는 죽은 걸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살아있어도 어디 무인도에 살아있어도 그냥 죽은 걸로 보는 거 알겠어요? 그 만약에 그 사람이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무인도에서 한 10년 있다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찾았어. 찾아야 돼. 그거를 다 뭐를 해야 돼? 소송해야 돼. 알겠어요? 그 자연스럽게 자기 권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간주되어 법원이 다시 실종 선고를 취소하기 전에는 설령 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여기 나와있잖아. 법적으로 뭐 한다고요? 여전히 사망한 것으로 취급이 돼요. 실제로 살아있어도 어떻게 된다고 얘는? 죽은 사람이야. 그냥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자기가 살아있음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서 다시 살려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바로 법적 의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의제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는데 벤덤은 또 여기 또 벤덤 나왔네요. 뭐 첫 번째 벤덤 나올 거예요. 제렌 벤덤 맨날 나오는 아저씨. 벤담이라고 그랬나 이게 또. 벤담 똑같아요. 이를 가장 해롭고 비하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하는데 그에 의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의지를 동원하는 것은 거래를 한다면서 사기를 치는 것을 같다. 이거 안정성을 해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블랙스톤가 있죠. 사람 이름이 까만 돌이야. 아인슈타인도 돌 할 때인데. 그렇지 돌한 개지 그렇지. 슈타인이 돌이야. 독일에서는 까먹었던 나도. 일단 아인이 아인은 알지. 아인츠바이트라이피어고 맨날 독일에 했었어. 그래서 블랙스톤은 법적 의제가 바람직한 목표의 제도적 달성에 어색하게나마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명성을 옹호했대요. 얘는 옹호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메인. 그냥 쭉쭉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메인도 일견 법적 의제와 유용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제시한다. 그는 정체된 사회와 진보하는 사회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법적 의제가 가지는 규범적 의의를 설명한다. 사회적 필요와 법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정체된 사회에서는 법이 문명의 발달에 족쇄로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간극이 해소되는 반면 진보하는 사회에서는 문명이 발달해가면서 법이 뒤처지게 될 때마다 법이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해감으로써 틈새가 메워지는데 후자의 경우 법적 의제는 바로 그와 같은 사회와 법의 조화를 이끌어내는 장치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메꾸는 게 바로 뭐라고요? 법적 의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메인은 법적 의제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즉 좁은 의미의 법적. 그래서 메인 뭐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메인은 일단 뭐하고 뭐로 한다고 좁은 의미 나왔으니까 당연히 넓은 의미도 나오겠죠. 밑에. 그래서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사실에 부합하지는 진술이 부인되지 않도록 법적 힘이 가해진 것으로서 앞에 언급했던 일반적 의미의 법적 의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까 그 실종 신고 같은 거. 반면 넓은 의미의 법적 의제는 법 규칙의 문헌은 그대로인 채 그 실제적 작용이 바뀐 역사적 사실을 숨기거나 숨기는 데 영향을 주는 일체의 과정을 총칭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법적 의제도 포함합니다.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이제 그 실종 신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는 뭐라고요? 의미가 변했는데 그 의미를 뭐라고요? 숨기면서 안 고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가 있을까? 얘가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겠지 뭐. 그래서 언어의 의미가 변했는데 그거를 법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은 법적 의제가 하는 도구적 유용성이 이 같은 이해 방식을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에 따르면 특히 유년기의 사회 단계에서 사람들은 법이 변화하는 것에서 미신적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년기의 사회 단계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약간 좀 사회가 좀 덜 발달한 상태인 거죠, 그지? 뭐 간혹 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실제로는 분명 법에 변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줘야만 했다.
실로 법적 의제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최적화된 장치였다. 이러한 시각에서 메인은 법적 의제에 대한 벤담의 비판이 단지 그의 무지를 드러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메인은 법적 의제의 유용성을 근거로 그것이 좀 더 법체계 속에 뿌리낼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법체계에 뿌리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이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양성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은 하는데 빨리 수정해라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뿌리 내리는 것은 뭐라고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적 의제 자체는 인정하는데 지금 좋은 거는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는 사회 발달의 특정 단계에서 의제가 법의 엄격함을 극복하는 유용한 수단이었으면 특히 생물학적 타인들 사이의 인위적 가족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입양이라는 의제가 없었다면 사회가 어떻게 세대단절로 인한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문명을 위한 기반을 축적할 수 있었을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의제는 분명 거친 장치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회, 여기 위에 저 위에 나와있던 뭐 나와 있었어요? 유년기 사회 단계의 반대겠죠? 네. 그래서 성숙한 사회가 여전히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유용한 결과를 도모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법적 의제가 근대적 법체계에서 필요로 하는 이른바 개념들의 체계적 분류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적 의제가 종종 등장하는 영미의 법정 풍경을 빗댄 것으로 알려진 예처럼 영미의 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영미법 체계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저기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영미법의 반대가 뭐예요? 대륙법계라고 그래요. 프랑스, 독일 뭐 이쪽 대륙법계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미법계예요, 대륙법계예요. 우리 대륙법계를 알겠어요? 저기 일본법 뺏겼지. 일본은 어느 나라 법 뺏겼어? 독일법 뺏겼잖아. 그래서 독일은 어느 나라 법 뺏겼어? 로마법을 뺏겼죠. 로마법이 독일로 갔다가 독일에서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우리로 넘어온 게 우리나라 근대법이야. 알겠어요? 네. 다 뺏긴 거야 서로서로. 그리고 그 근대법의 가장 모태가 되는 법이 또 저기 나폴레옹 법전이죠. 나폴레옹 프랑스 있잖아. 그 프랑스 독일 법전 그쪽이 이제 대륙법이고 영미법은 뭐가 없어 얘네는? 불문법 국가잖아 얘네는. 불문법하고 불문법의 반대는 뭐예요? 사회시간 배우잖아 중학교 때 이거. 법전이 있는 법 뭐라고 이걸 성문법 국가라고 그러잖아. 우리 법전이 있는 성문법 국가야 알겠어요? 얘네는 뭐 불문법이니까 법전이 없고 뭐로 판단해? 옛날에 그랬잖아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걸 뭐라고 그래? 판례라고 그러잖아. 네. 아니 우리도 물론 판례를 중요시하긴 하는데 얘네처럼 중요시하진 않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영민법은 판례를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본다라는 의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영미의 법정 풍경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하는 기본적인 법 분류 과정이 알겠어요? 알죠? 불문법, 성문법. 나 중학교 때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냥 열심히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있었는 과정은 다 있었는데 과정은 다 있었는데 니네는 그랬겠지. 뭐 그냥 뭐 너는 말해라 나는 딴 생각을 한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고등학교 때도 나오잖아 정법 시간에. 정법 아가씨 오늘 안 왔구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기본 상식 좀 돼요. 그래서 미국은 헌법이 있긴 있지. 5개 조항이 있잖아. 수정 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딱 5개만 있어. 우리는 법조항이 헌법 조항 몇 개야? 130개 있잖아. 헌법 조항 숫자도 엄청 차이 나요. 알겠어요? 근데 걔네는 그냥 그렇게 해온 거야. 판례로 알겠어요? 판례로 그렇게 해온 거지. 판례로. 그거가 유지만 되면 그거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오히려. 정해준 규칙 정해주면 뭐하냐고 다 어기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 선진국 부진국 뭐 하여튼. 그래서 영미의 법정 풍경을 빗댄 것으로 알려진 한 예에서처럼 만일 판사가 A와 B의 혼인은 X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지만 Y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원천 무효로 볼 것이라고 선언한다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조리 있게 기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A와 B의 혼인은 X라는 목적을 보여서는 유효하지만 Y는 원천 무효니까 뭐야? 결국 혼인이 무효라는 얘기잖아. 그죠? X는 유효하지만 Y는 무효니까 무효지. 둘 중 하나가 무효라도 무효인 거지 뭐. 그죠? 전체가 무효인 거잖아. 그래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조리 있게 기술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나도. 그냥 어쨌든 무효란 얘기예요. 메인의 경계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법체계의 현실에는 법적 의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심지어 그 본질이 의제라는 점조차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법원이 새로운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어디까지나 기존의 법으로부터 발견할 뿐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 자체를 변경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황을 둘 수 있다. 아, 이것도 예를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있잖아. 그러니까 법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법은 안 변했는데 이 적용을 뭐 한 거예요? 적용을 바꾼 거예요. 그 일종의 있잖아. 사법권에 의한 뭐의 침입이에요? 사법권에 의한 입법권의 침해죠. 사법권은 판사가 하는 거고 입법권은 누가 해요? 그렇지, 국회가 하는 거잖아. 사법권에 의한 어떤 입법권의 침해의 어떤 유형을 말하는 거예요. 사법권에 의한 입법권 침해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옛법은 이미 폐지되었지만 법의 발견이라는 임습적 법의 발견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법의 발견이라는 게 이거 약간 판례 같은 거 말하는 거 알겠어요? 이걸 뭐로 본다고? 인습이라고 보는 거 알겠어요? 인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버려야 될 거예요. 나쁜 거지. 인습의 반대말 뭐예요? 옛날 걸 살려야 될 거. 전통이라고 그러죠. 전통과 인습이란 말 못 들어봤어요? 옛날 건데 오늘날에 잘 살려야 되는 걸 전통이라고 그러고 옛날 거 갖다 버려야 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인습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법의 발견이란 말 인습으로 인습적 언어의 장막 아래에서 의제는 단지 법이 조금 유예됐을 뿐이라 속삭이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 의제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라는 얘기지. 맨 마지막 문장은 속이고 있대잖아. 법적 의제라는 장막 속에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은 법적 의제가 부정적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메인은 일단 긍정을 하긴 있다라는 건 긍정을 하긴 하는데 그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뭘 하라고. 법 바꾸라고.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바꾸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적 의제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드디어 봐. 머리가 아프니까 5분만 쉬세요. 머리가 아프니까 5분만 쉴게요. 과학기술.